이번 영상은 매매를 하면서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응 속도와 목표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지금도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매수를 했을 때 반응을 주는 자리를 잘 모르신다면 이해가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방법은 스윙 투자나 장기 투자, 그리고 단타, 모든 투자에 다 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매매 고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매매에도 다 해당이 되지만 단타 매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아두기 전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스윙 투자는 일본 기준, 단타는 분봉 기준, 그리고 장기 투자도 일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스윙이나 장기 투자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타만 아니라면 일봉으로 보시면 되고 단타라면 분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준이 무엇이냐면 주가가 순식간에 급등하는 도중 올라타는 게 아니고 자신이 정해놓은 가격을 어느 지점을 뚫어준다던가 지켜줄 때 매수했을 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50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했는데 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선 추격 매수를 했다면 이 기준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0의 시초가가 4.5%였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의 기준을 다시 시초가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장 초반 고점을 회복할 때 들어가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으면 이 가격을 보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그냥 급하게 매수했다면 이 방법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진입해야 됩니다. 장중에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은 잠깐 눌리는 타이밍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들어간다고 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틈이 없거나 종목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급하게 매수해야 될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을 지켜주거나 뚫어줄 때 진입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해놓은 가격에서 놓쳐버린다면 그냥 보내주는 편입니다. 어차피 버스는 계속 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정해놓은 가격만 고집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매수가 아니고 어떤 자리를 뚫어줄 때, 그리고 지켜줄 때, 그리고 그 자리를 뚫어줄 것 같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수에 성공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바라야 됩니다. 정배열 상태나 고요한 상태에서 매수했을 때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종목의 호가창의 탄탄한 정도에 따라서 이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계획하고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 종목이 매수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주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전 투자대회 상위권자나 단타 고수들도 목표가를 뚜렷하게 정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매수할 때는 어디까지 먹을 거다 이런 건 생각 없이 그냥 1%만 먹고 도망가자 생각하더라도 탄력이 좋게 붙으면 2%, 3%,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매수했다가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다면 목표가는커녕 곧바로 손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 이후에 반응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목표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매수 이후에 반응을 얻고 싶다면 이 매수했을 때 반응을 주는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장중에 그냥 일자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하게 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본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 덱스터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오르는 자리를 보면은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락이 끝이 나고선 이동평균선을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 초반 이런 구간에서는 올랐다가 눌림 이후에 다시 고점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탄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원래 고점을 뚫어 줄 때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종목을 찔러 보는 것보다는 정말 강한 종목 한 종목에서만 집중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반응을 빠르게 주냐 아니면 좀 지루하고 느리게 주냐로 나눌 수 있는데, 그날 변동성이 크게 일어난 종목이나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종목에서 매매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은 정말 빠르게 반응을 줍니다. 빠르고 강하게. 하지만 이런 종목이 아니고 시가총액이 무겁거나 아니면 좀 지루한 종목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지루한 종목에서는 이런 변동성과 반응이 좀 더디거나 느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높거나 이런 호가창이 무거운 종목들도 적당한 호가창의 상태를 유지해 준다면 꾸준하게 안정적인 호가창을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매수했을 때 빠르게 반응을 주는 게 중요하니까 거래대금 상위인 덱스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이렇게 매수까지 했다고 가정한다면 매수 이후에 주는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덱스터의 흐름부터 볼 텐데, 하루 종일 보시면은 여기서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눌렸고 51분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한 30분 정도 눌렸습니다. 눌렸다가 다시 상승할 때는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은 징조나 거래량 아니면 호가창 상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1차, 2차, 3차 3개 단으로 나누어서 급하게 상승했습니다. 상승하는 도중에 주가가 밀리지 않으니까 계속 고점을 뚫어주면서 이렇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무한정 상승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3계단 오르고 나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빠지지 않고선 고점을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여기 반응이 여기처럼 시원하지 않아서 주가가 결국에 유지해주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매수 이후에 만약에 단 몇 초 만에 순식간에 수수료 세금을 다 회복하면서 바로 플러스로 전환한다면 그 종목은 탄력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뒤에 수수료 세금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수익이 1%, 2%가 찍혀버린다면 그 종목에서는 절반 매도나 못 먹어도 고라는 생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이후에 변동을 안 주거나 좀 지루하다면 대부분의 단타 고수들은 곧바로 거래세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를 할 것입니다.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탄력이 붙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점을 뚫어줄 때 3%, 3분당 3%, 또 5%, 5% 이렇게 매수하자마자 반응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는지가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붙는 도중에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다던가 험매수가 들어온다면 곧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주식은 진짜 정해놓은 가격을 뚫어준다면 험매수 이런 거 할 틈도 없이 반응을 준 다음에 제대로 쉬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다음에 일부러 매수 대기 효과에 오버스런 물량이 쌓이거나 눈에 보이는 이상한 게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고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강한 종목에서 단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점을 뚫어줄 때 들어간다면 그 뚫어졌을 때 몇 초 만에 계좌가 순식간에 플러스 1%, 2%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50도 그렇고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항상 이 고점을 뚫어줄 때마다 순식간에 변동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가격에서 빠르게 반응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빠르게 반응을 준다면 목표가를 좀 오래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덱스터를 한 이쯤에서 발견했다고 친다면 여기서 눌림 이후에 주가가 고점을 뚫어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전 고점이라면 이 고점이 될 수 있는데 이 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못 뚫어주었으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 실망 매물과 함께 주가가 여기서 추락했을 텐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선 다시 고점을 뚫어줄 것 같으니까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만약에 이 뚫어주는 자리 전이나 아니면 뚫어졌을 때 진입해서 반응을 좀 시원하게 준다면 아니면 나의 매수가보다 밀리지 않는다면 목표가는 길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단타 매매를 할 때 이런 종목에서 그냥 1%만 먹겠다. 탄력이 끊길 때까지만 보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1%, 2%만 먹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1%, 2%가 찍히는 종목은 절반 매도를 하고선 나머지를 계속 가지고 간다던가 아니면은 좀 수익을 포기하고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했다가 좀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매수했다가 이 매수한 가격이 전 고점을 뚫어줄 때 여기서 매수했다가 반응이 시원하지 않으면은 곧바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매수했는데도 계속 단주 매매만 나오면서 한 호가, 두 호가도 오르기 힘들고 허매수로 추정되는 물량인 이 매수 대기 물량만 엄청나게 많을 때는 눈치채고선 빠르게 거래세만 내고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자리는 대부분 전 고점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자리를 뚫어줄 때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중요한 포인트를 뚫어주기 전에 눈치를 채는 것입니다. 그냥 뚫어줬다고 이 뚫어준 자리에 딱 매수하는 게 아니고 눈치를 채고선 그 전에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매수하는 것이 여기서 주가가 안 밀린다던가 호가창이 좀 안정되어 있다던가 이런 구간 호가창 안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큰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 가격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기대감으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중요한 거라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방법 때문에 1% 먹을 종목에서 5%를 먹을 수 있는 것이며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서 자연스럽게 주식을 보유하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타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주식이 너무 안정적이라면 단타에서 스윙 투자 그리고 스윙 투자에서 중장기 투자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매한 종목에서 삼성바이오가 있는데 삼성바이오가 단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윙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주가가 너무 안정적으로 올라주니까 강제로 장기 투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좀 힘들게 올라줬으면 저는 장기 투자는커녕 손해만 보고 털렸을 겁니다. 이렇게 매수 이후에 안정적인 호가창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상승하거나 곧바로 반응을 크게 주는 주식이 매매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주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내용이 어려움에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